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연섭 회계사입니다.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국내 주식보다 또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수수료도 중요하고요, 환율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이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시작될 때마다 밤새며 그 시황을 봤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외 주식 투자했을 때 취득 단계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냐면요, 보통은 세금이 없는데요, 이럴 때 미성년자가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해외 주식에 국한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미성년자나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사람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취득이 어려운 자산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 요 증여세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성년자가 넷플릭스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 넷플릭스 주식을 2억어치 샀다, 그러면 2억까지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내는데 2억까지는 소명을 못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 뭐가 있냐면요, 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냥 여기서는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넷플릭스한테 배당을 받았어요. 미국 정부에서 15%의 세율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 소득세를 내고 난 후의 금액을 주주인 나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국내 세법으로 배당소득세를 다시 재계산한 다음에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미국 정부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 낸 거와 한국 기준 세법으로 배당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봤더니 미국에서 낸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낸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차익만큼을 조정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고 이런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하고요, 연간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쉽게 얘기해서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낼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해당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득을 분산시켜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단계를 보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양도했을 때만 과세를 하는데요,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모든 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말에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양도했다 그러면 2020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빼주는데 해외 주식이니까 달러로 샀겠죠. 그때 원화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 거냐면요, 이 법에서 정해놨어요. 대금이 입출금되는 날에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나한테 줄 때 원화로 환산해서 준 환산 금액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의 그 날짜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은행에서 준 그 원화로 환산한 금액과 기준 환율이 차이가 나서 이 계산 구조 하에서는 손실이 더 작게 계산될 수도 있고 이익이 더 많이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기준 환율로 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빼주는데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떤 게 있냐면은 흔히들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수수료까지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과세 표준이 계산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주면 되는데요.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2%입니다. 22%. 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에서 혹시라도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빼주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그 해당 국가,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인이라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추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주식을 사고 팔 때, 두세 개 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주식을 사고 팔 때는요, 같은 과세 기간, 예를 들어 2020년 그 기간 동안 어떤 종목에서는 이익이 났고 어떤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을 경우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퉁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2020년에 국내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해외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분들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이 통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해외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식이란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년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수익성 있고 안전한 자산 발굴하셔가지고 주식 투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